지금 당신의 왼쪽 다리 느껴지십니까? 못 느끼신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어제 응급실에 실려온 72살 할머니도 딱 이 증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멀쩡했는데 저녁엔 반신불수, 매일 130명, 하루에 130명이 쓰러집니다. 뇌경색으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쓰러지기 일주일 전 다리가 이미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한쪽 다리만 손뭉치처럼 꺼지는 느낌, 발바닥에 스펀지 깔린 듯한 이질감,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신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10분 제발 끝까지 보세요. 가족들이 울지 않게요. 세면대의 차가운 도자기 표면에 두 손을 짚는 순간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욕실 타일에 서늘한 감촉이 잠든 감각을 깨우고 거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미세한 먼지들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 혹시 뇌경색이라는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속 깊은 터널을 지나는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터널 안에서 차들이 원활하게 흐르려면 충분한 공간과 신호체계가 필요하죠. 우리 뇌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라는 차량들이 뇌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터널 한쪽 벽에 작은 돌멩이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차들이 살짝 비켜가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무심코 지나친 적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에 전해지는 감각이 어제와 조금 다르다고 느낀 적은요? 제가 만난 70대 박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늘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부지런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날 아침 문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평소와 달리 한쪽 손에만 둔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잠깐 손을 비비고 나니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죠.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음이 울린 것이죠. 터널 속 작은 돌멩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잠깐 괜찮아지는 순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리가 저리다가도 조금 움직이면 괜찮아지고 어지럽다가도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나아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회복을 괜찮아졌구나 하고 안심하죠.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잠깐 괜찮아진 듯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우리 몸은 잠시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이지만 실은 더 큰 경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산속 터널에 비유하자면 돌멩이가 잠시 멈춰 있다가 더 큰 바위로 변해 굴러떨어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울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뇌는 온몸의 총사령관으로서 끊임없이 지령을 내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다리로 가는 신호는 특별합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왜 뇌경색의 첫 신호가 손이나 팔이 아니라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을 느끼시죠. 그 순간 우리 뇌는 수백만 개의 신경 신호를 다리로 보내 균형을 잡고 체중을 지탱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잠시 박자를 놓치면 전체 연주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미세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박씨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도 며칠간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고 복도를 걸을 때 발걸음이 한 박자씩 늦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답니다. 다행히 박씨 어르신은 제때 병원을 찾으셨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70대 사망 원인 중 뇌혈관 질환이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뇌경색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이 미세한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특히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잠깐 괜찮아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무릎을 굽힐 때 관절에서 들리는 사락하는 미세한 소리, 발목을 돌릴 때 느껴지는 뻐근함, 양말을 신을 때 발가락 사이로 스치는 부드러운 면 섬유의 감촉. 우리는 매일 이런 감각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뇌경색의 첫 신호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젊은 의사 시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밤새 의학 서적을 뒤적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로 생각해 보세요. 뇌는 지휘자이고 각 장기와 근육들은 연주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다리는 바이올린 섹션과 같습니다. 왜 바이올린일까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가장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며 조금만 음정이 어긋나도 전체 화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다리를 움직이는 데는 수백 개의 근육과 수천 개의 신경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걸음 내딛는 것만 해도 뇌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긴 신경 경로를 따라 전기 신호가 번개처럼 오가야 하죠. 주방에서 요리를 하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내고 싱크대로 이동하고 도마 앞에 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다리는 쉴 새 없이 일합니다. 발바닥은 바닥의 미끄러움을 감지하고 종아리 근육은 균형을 잡고 허벅지는 체중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뇌에서 다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성인 기준으로 약 1m에서 1.5m 정도 됩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 경로 중 하나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처럼 말이죠. 이렇게 긴 경로를 따라 신호가 이동하다 보니 중간에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뇌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긴 고속도로의 신호등이 하나둘씩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60대 김씨 아주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새벽에 물건을 나르는데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한 박자씩 늦는 것 같았어요. 마치 왼쪽 다리만 물속에서 걷는 것처럼 무겁고 둔한 느낌이었죠. 이것이 바로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터널 비유를 다시 사용하자면 터널 속 한쪽 차선이 좁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차들이 조금씩 속도를 줄이며 통과할 수 있지만 점점 정체가 심해지겠죠. 의학적으로 이를 허혈이라고 부릅니다. 허혈은 피가 비어간다는 뜻으로 뇌의 특정 부분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긴 신경 경로를 가진 다리 운동 신경입니다. 여러분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실 때 천장 형광등의 은은한 빛이 발등에 비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빛을 받은 발등의 피부 아래로 미세한 정맥들이 푸르스름하게 보이죠. 바로 그 혈관들을 통해 우리 다리는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혈관들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섹션에서 한두 명의 연주자가 박자를 놓치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전체 연주에 큰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점점 더 많은 연주자가 리듬을 잃으면 결국 전체 공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를 하실 때 따뜻한 물이 발등으로 흘러내리는 감각 기억나시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양쪽 발이 동일한 온도와 감각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뇌의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 발의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과는 다릅니다. 노화로 인한 감각 저하는 양쪽이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뇌경색의 전조로 나타나는 감각 이상은 주로 한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제가 30년간 관찰한 다리에 5가지 주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너무나 조용히 마치 고양이 발걸음처럼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음으로 다가오는 신호입니다. 통증도 없고 붓기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몸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도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잦아지자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에 상당한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처럼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중에서 가장 무음으로 다가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어떤 증상이 가장 조용히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위험을 알려줄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발등에 느껴지는 가죽의 압박감, 슬리퍼가 마룻바닥에 끌리는 스윽스윽 소리,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복도 바닥에 그리는 빛의 무늬.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증상은 너무나 미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큰 위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리셋 느낌.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건전지가 다 된 리모컨처럼 혹은 물기 먹은 손뭉치처럼 한쪽 다리만 힘이 쑥 빠져버리는 느낌 말입니다. 70대 이씨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는데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남의 다리가 된 것 같았어요. 아프지는 않은데 그냥 내 것이 아닌 느낌이었죠. 이것은 뇌 운동 중추에서 다리로 가는 명령 체계가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통증 없는 무력감은 쉽게 넘기기 때문이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일어설 때,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돌아설 때, 이런 순간에 한쪽 다리만 텅 빈 느낌이 든다면 즉시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 번째, 발바닥에 두꺼운 장판 감각, 지금 잠시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세요. 차가운지 따뜻한지, 매끄러운지 거친지 느껴지시나요? 정상적인 발바닥은 이런 미세한 차이를 모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경색의 전조가 나타나면 발바닥에 두꺼운 스펀지나 장판을 한 겹 깔아놓은 것처럼 감각이 둔해집니다. 60대 초의 씨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실 타일에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맨발인데도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는 감각신경의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온도 감각과 압력 감각이 동시에 둔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한쪽 발바닥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준비해서 양쪽 발을 번갈아 담가 보세요. 온도 차이가 한쪽에서만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자주 걸리는 현상.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끝이 자꾸 계단 모서리에 걸려 비틀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다리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차의 위치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팔순의 정씨 할머니는 이 증상을 발이 내 마음보다 한 박자씩 늦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걸음의 리듬이 미세하게 어긋나면서 평소보다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걸을 때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근골격계 문제와 다른 점은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 없이 순수하게 조절 능력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지에서 허공 밟기 현상. 평평한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발이 허공을 밟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평지인데도 계단을 헛디딘 것처럼 몸이 휘청거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고유 감각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유 감각이란 눈을 감고도 자신의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경색의 전조로 이 감각이 손상되면 평지에서도 발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70대 강씨 할아버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은 있는데
그 위치와 압력을 정확히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5번째,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편안히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마치 첼로의 현이 연주 후에도 계속 진동하듯 다리 근육이 저절로 움찔거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뇌의 운동 조절 중추가 불안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파킨슨병의 떨림과는 달리 불규칙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하루의 피로가 쌓였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60대 송씨 아저씨는 TV 보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왼쪽 종아리가 혼자 춤추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증상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이런 무음의 신호들은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바로 그 잠깐 괜찮아지는 순간이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의 부드러운 진동이 손끝을 간지립니다. 주방 벽시계에 초침이 똑딱거리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이 가슴을 듭니다. 이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3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동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실에서, 침실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법입니다. 첫 번째, 벽 짚고 양발 교대 체중 이동. 10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길, 복도벽에 한 손을 가볍게 댄 채로 해보세요. 먼저 오른발에만 체중을 실어 10까지 세고 다음은 왼발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바닥에 느껴지는 압력의 차이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체중계 위에 선 것처럼 양쪽 발이 동일한 무게를 느끼는지 확인하세요. 팔순의 한 할머니는 마치 발바닥으로 천을 재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더군요. 만약 한쪽 발의 감각이 둔하거나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즉시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무리해서 계속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알리거나 의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3걸음 걷기. 식탁 의자나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마치 영화를 슬로모션으로 보듯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3걸음을 걸어보세요. 이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발소리가 탁탁탁 규칙적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한쪽이 탁탁 하고 불규칙한가요? 발끝과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순서와 리듬을 느껴보세요. 70대 윤씨 할아버지는 이 간단한 테스트로 자신의 이상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른발 소리가 왼발보다 늦게 들렸어요. 마치 한쪽 신발만 무거운 것처럼요. 검사 결과 경미한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어 조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번째, 눈 감고 손끝으로 무릎 터치 5번.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무릎을 정확히 터치하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위치 감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이라면 눈을 감고도 정확히 무릎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감각 통합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손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무릎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무릎뼈의 단단함, 바지천의 부드러운 감촉을 의식하면서 해보세요. 만약 한쪽 손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는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4번째, 문틀 가볍게 스치며 걷기. 복도나 방문틀을 지나갈 때 어깨를 가볍게 스치듯 걸어보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옷깃이 살짝 닿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우리 몸의 공간 인식 능력과 중심 균형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거나 문틀에 부딪히게 됩니다. 60대 김씨 아주머니는 오른쪽 어깨만 자꾸 문틀에 닿았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4가지 동작을 모두 합쳐도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에, 저녁 TV 보기 전에 하루 3번만 해보세요. 마치 양치질처럼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을 느꼈을 때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즉시 안전한 곳에 앉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119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도 드릴게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짠 음식보다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하루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딩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차가운 금속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복도 끝에서 풍겨오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지럽다고만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호한 표현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응급상황 대화법입니다. 이 몇 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했을 때 꼭 해야 할 말, 뇌 증상 의심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다리에 이상이 있습니다. 증상 시작 시간은 오전, 오후 몇 시입니다. 이 세 문장이 핵심입니다. 뇌 증상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응급 요원들은 즉시 최우선 대응 체계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증상이 있는지, 언제 시작됐는지를 알면 병원 도착 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70대 박 씨 어르신이 실제로 경험하신 일입니다. 처음엔 그냥 다리가 저리다고만 했는데 구급대원이 언제부터냐고 물어서 1시간 전이라고 했더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바로 큰 병원으로 연락하면서 골든타임 환자라고 하더군요. 가족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만약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있다면 이것들을 빠르게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 이름을 적거나 사진을 찍어두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아스피린 같은 혈전 예방약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둘째, 기저질환을 간단히 정리하세요. 고혈압 10년, 당뇨 5년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셋째, 최근 일주일 내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두세요. 심한 두통, 어지러움, 넘어진 경험 등이 있었다면 꼭 알려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어제 저녁 9시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런 정보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 도착 후 의사에게 전달할 핵심 정보 응급실에 도착하면 정신이 없겠지만 이것만은 꼭 전달하세요. 평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평소에는 계단을 잘 올랐는데 오늘은 왼쪽 다리가 끌렸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의사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는 사실을 꼭 알리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그 위험한 신호입니다. 60대 정씨 아주머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전에 다리가 이상했는데 점심때 괜찮아져서 병원 안 갔다가 저녁에 다시 심해져서 왔어요. 이 정보 덕분에 의사는 즉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 잠깐 괜찮아졌으니 병원 안 가도 되겠지?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챕터 1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잠깐 괜찮아지는 순간의 정체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인데 이것은 안전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큰 뇌경색이 임박했다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 작은 진동들이 먼저 오는 것처럼 큰 뇌경색이 오기 전에 이런 작은 경고들이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3분의 1이 한 달 내에 실제 뇌경색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잠깐 좋아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 병원 가기가 좀 이런 망설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이런 영상을 봤는데 우리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이런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거실 조명을 한 단계 낮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알려드린 3분자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